아빠, 저 1등 했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대비가 내리는 늦가을 공동묘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묘비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 순간 묘역에 들어오던 L그룹 장도연 회장 부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민서 어릴 적 얼굴과 너무 똑같지 않나? 부인은 얼굴을 감싸쥐며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서는 아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오열했고 상장의 모서리가 비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아이를 향해 한 발 다가가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 아이의 등장에서 시작된 진실의 파편들, 그리고 왜 자신들과 아무 관련 없는 무덤에서 아빠라고 부르며 저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늦가을 공동묘지, 회색빛 하늘 아래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묘역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도연 회장의 표정은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그의 옆에선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래따라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부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마지막 순간을 아직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겠지. 오늘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그들의 외아들 장민서의 기일이었습니다. 사고로 급작스럽게 떠나보낸 아들. 매년 이 날만큼은 아무 행사도 잡지 않고 그 어떤 중요한 미팅도 취소하고 오직 이곳 묘역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가을비는 L그룹 가문의 묘역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고 비에 젖은 잔디에서는 축축한 흙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봤다면. 도연의 시선이 묘비의 검은 비석 위를 스쳤습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올해도 아빠는 너에게 떳떳하지 못하구나. 가문 묘역은 늦가을 잎이 거의 떨어져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 부부는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다발이 검은 비석 앞에 놓이자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또 왔어 보고 싶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도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묵념을 위해 잠시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민서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때 자신은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출장 중이었고 아들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저기요. 저쪽 아이가. 부인의 손이 갑자기 도연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묘역 저편, 빗속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작은 노란색 우비가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저 아이 진짜 민서 닮지 않았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의 얼굴은 민서의 어린 시절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심지어 입꼬리의 각도와 코끝의 모양까지 마치 어린 시절 민서의 사진을 그대로 빼닮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에게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결혼도 안 했고 연인도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의 부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묘비를 향해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쥔 상장을 가슴에 부여안고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1등 했어. 나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민서를 아빠라고? 아빠, 저 1등 했어요.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1등 했다고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묘비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상장의 모서리가 비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빗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빠도 어렸을 때 수학 잘했대요. 나도 아빠 닮은 거 맞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뒤에 서 있는 도연 부부의 존재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비에 젖은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제발 오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마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부인은 충격에 얼굴을 감싸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서는 아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도. 도연은 아이를 향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붙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우비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흙탕물에 반쯤 잠긴 그 사진을 부인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민서 맞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민서였습니다. 살아있던 시절의 민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품에는 오늘 본 바로 그 아이가 갓난아기 모습으로 안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기를 꼭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와 함께 마이너스 2018년 봄. 도연은 사진을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아들이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7년간 감춰진 비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손자의 존재.
부인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이 진짜라면 그 아이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아들이다. 우리의 손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아이는 여전히 묘비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흐느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묘역 입구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그 남자는 50대로 보이는 중년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리키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회장님이 찾던 진짜 혈육이 맞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호 전무의 죽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호, 장민서의 본명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서의 죽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전무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묘역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고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은 비명을 참으며 남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묘비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1등 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빗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이 이 을씨년스러운 묘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설명하시오. 남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다면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을요.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작은 손자,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피부치,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회장님 아드님 윤호 씨의 친아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천둥처럼 장도연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도연은 젖은 상장을 바라보며 한 문장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호는 아이가 있었다면 나한테 말했겠죠. 서진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 씨가 사라졌으니까요. 그 말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묘역을 두드리고 있었고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 여사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아이가 정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묘비를 끌어안고 있는 하준이의 작은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호야, 너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떠난 거니? 그 다음날 새벽 5시, 장도연 회장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운전기사 없이 홀로 차를 몰아 서진의 도시락 가게 앞에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 끝 서진 도시락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가게. 유리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까지 와서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확인하고 말고요. 적어도 윤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과 연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단단했지만 도연의 속은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재벌 회장으로 살아오며 돈과 권력으로 모든 의심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건 물에 젖은 전교 1등 상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하나.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서진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장도연 부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말한 그 친아들이라는 말 확실합니까? 서진은 두 손을 앞에 모으며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준이는 윤호 씨의 아들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가게 뒤쪽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호의 손글씨가 적힌 짧은 메모들, 둘이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윤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진이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윤호 씨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준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되돌려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도연은 사진을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호야, 도대체 왜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그럼 윤호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서진은 잠시 말을 고르고 난 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호 씨가 저희 가게 손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시락 단골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 초음파 사진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다 주셨어요.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윤호 씨가 늘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도연은 목을 잠시 가다듬었습니다. 왜 조심해야 했다고 말했죠? 서진은 눈빛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윤호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엔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박 이사님을 조심하라고.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박 이사. L그룹에서 30년을 함께한 오른팔이자 도연이 가장 믿는 측근이었습니다. 서진 씨.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기이하게 떨렸습니다. 윤호는 그렇게까지 누굴 경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 박 이사님은 윤호 씨의 사고가 있기 전부터 계속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윤호 씨가 만나는 걸 어디선가 지켜보는 느낌도 받았어요. 윤호 씨가 그러셨습니다. 박 이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미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그 사고가. 도연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윤호의 차가 다리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준 사람도 박 이사였습니다. 도연은 사진과 메모들을 테이블에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모두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서진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날이라니 그날 윤호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요?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진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가 회장님께선 저와 아이를 절대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저희 부부가 두 분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버지였던 내 탓이었던 건가?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준이 작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들이 누구야? 잠옷 차림의 아이는 졸린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 정말 윤호 어릴 때랑 똑같아요. 도연은 조용히 하준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하준이라고 했던가? 네, 누구세요?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다. 하준은 잠시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미정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있단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서진에게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하준이는 윤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윤호는 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겁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기셨습니다. 그게 제일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에요.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윤호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윤호의 손글씨가 떨리며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해서.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위험해. 박 이사를 조심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호 씨의 죽음,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컵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고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윤호 씨는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리고 박 이사님을 절대 믿지 말라고요. 장도연 회장은 운전기사를 따돌리고 혼자 차를 몰며 주위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늦가을의 회색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낼 때마다 시야가 잠시 열렸다가 다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 도시락 가게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아닌 진실이 그의 귀가를 울리고 있었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감정이 계속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저 여자는 확신한 것처럼 말을 했을까? 그의 혼잣말이 적막한 차 안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호가 남긴 마지막 메모의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박이사를 조심해. 그 짧은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도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문을 닫으며 침착한 척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도연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전무가 회장실로 들어오며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은 정리해 두었고 방금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 중입니다. 장도연은 말없이 서류를 펼쳐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하준이라는 아이 출생 기록 조회했나? 김전무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역보건소에서 단독신고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정보는 공란이었습니다. 공란이라. 장도연은 책상 위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기고 있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던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출생일자는 7년 전, 윤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 민서와 너무 닮았더군. 눈매도, 말투도, 표정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회장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투에는 묘한 유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고개를 들어 김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치라니 무슨 조치를 말하는 건가? 만약 저 여자가 금전적 목적이 있다면 사전 차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전무의 말에는 은근한 의도가 섞여 있었고 장도연은 그 말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오. 사실부터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는 차갑게 말했고 김전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앞으로 불러올 파국의 서막이라는 것을. 김전무는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그 시각 한미정은 집에서 흰 수건을 개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엔 아까 본 하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더욱이 도시락 가게에서 느꼈던 묘한 끌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정말 민서 어릴 때랑 똑같았는데 그녀는 거실 안을 몇 바퀴나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준의 눈빛,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손에 든 수건을 내려놓고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 그냥 확인만.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이미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도시락 가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시락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하지만 알아야 해. 진실을. 도시락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국물이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따르릉. 작은 몸집의 하준이가 카운터 위에 상장을 세워두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주는 깜짝 놀라며 상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는 금방 와요. 누구세요? 미정은 떨리는 미소를 띤 채 아래로 시선을 낮추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다친 데 없는지 걱정돼서 왔다고. 내가 넘어질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하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그때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미세한 경계심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미정은 하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민서와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시락 가게 뒷문이 열리며 이서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서진의 얼굴은 미정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에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민서 그 아이 아버지가. 서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손끝에 힘이 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 지금 여기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정말 내 아들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말라붙듯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빠르게 멈춰서더니 차문이 열리며 김전무가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작은 종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김전무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진 씨 맞습니까? 잠깐 대화 좀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하준을 끌어당기며 뒤로 물러섰고 미정도 재빨리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미정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전무는 두 사람의 긴장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사무적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정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문제라니요. 서진의 손이 하준의 어깨를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무심한 얼굴로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마자 툭 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정리하시죠. 아이의 아버지 문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고 서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다시 김전무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준이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김전무는 서서히 미소를 걷어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준이를 협박하는 겁니까? 미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김전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봉투를 빼내어 서진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듯한 정적. 하준의 눈에도 충격이 비쳤고 작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건 우리 아이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김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곧 공식적으로 증명하실 겁니다. 그러니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죠. 그 한마디는 마치 칼처럼 서진의 가슴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차갑게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전무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이 엄마 곁으로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아저씨가 못된 말해? 서진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준아, 엄마가 다 괜찮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서진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알고 싶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말도 믿어주실 수 있나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니 민서가 정말 하준이의 아버지가 맞는지.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게 한쪽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봉투를 들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민서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미정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따르릉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도연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봉투 어디서 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죽기 전에 맡기고 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도연 회장은 봉투를 빼앗으려 다가왔고 미정은 이를 막아섰습니다. 도연 씨, 이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해요. 그 순간 장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차마 믿기 어려운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열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락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장도연 회장은 문을 급히 닫는 순간조차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오직 한 곳 한미정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숨이 얹힌 듯 끊어지고 있었고 정적 속에서 더욱 기묘하게 울렸습니다. 한미정은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요, 도연 씨? 제가 몰라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비밀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옆에서 이서진은 하준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민서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제 손에서 절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걸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머니로서 알아야겠어요. 장도연은 미정 앞에 한 발 다가서며 애원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이 알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민서도. 미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 쪽이 아니라 당신 쪽 아닙니까? 서진은 두 사람의 대치에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두 분이 싸우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민서 씨의 진심을 담은 것 뿐일 거예요. 그러나 장도연은 서진을 향해 급하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봉투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선 안 되는 것들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또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따르릉.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얼굴이 흑빛이 된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방금 도착했는데 그게. 장도연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게 뭐요? 직원은 겁먹은 얼굴로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준군과 회장님 골수 적합률이 90% 이상입니다. 유전적으로 친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적? 그리고 모든 기척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물기가 터져나왔고 서진의 어깨는 크게 떨렸습니다. 하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장도연만이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푸르게 질릴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고 그는 결국 의자 끝을 붙잡은 채 겨우 귓가에 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 아니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떨렸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검증 완료된 결과입니다. 바꾼 흔적도 없고 모든 절차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민서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정말?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서 씨는 하준이를 버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말을 잇지 못했고 장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운 숨을 뱉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김전무 그놈이.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전무가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장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의 손끝은 이성을 겨우 붙잡고 있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장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결과만 믿고 서진 씨를 의심한 겁니다. 미정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행동이 도대체 뭐였던 건가요? 서진의 눈에도 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민서 씨를 속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하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데 그래.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장도연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김전무를 당장 잡아야 합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본사 보안팀 전원 호출, 출입 기록, 서버 기록, CCTV 모두 확보해라. 찾는 즉시 내게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단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다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봉투가 아니었고 민서가 숨겨놓은 마지막 메시지 그 자체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열어보자고요. 장도연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지금은. 그러나 그때 이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서 씨는 이걸 열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고 그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들 그게 우리였다는 건가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모님 두 분께 자신의 진심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온몸이 굳었고 그 표정은 충격과 두려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봉투의 입구를 열어젖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두꺼운 파일 하나. 사진을 꺼내는 순간 미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젊은 민서와 갓 태어난 하준이었습니다. 민서는 병실에서 하준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부성애였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목욕시키는 민서,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민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민서. 모든 사진 속에서 민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서진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침묵 속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걸 남겼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파일에는 민서가 직접 쓴 일기 형식의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민서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하지 못한 말들. 미정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첫 문장은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 김전무를 조심하십시오.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장도연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진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김전무의 비자금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민서의 사고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결코 단순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도연의 호흡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의 손이 떨리며 파일을 붙잡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김전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전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우리 하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 직원의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직원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얼굴이 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장도연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말해. 김 전무가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CCTV에 회장님 가족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모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서가 마지막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긴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 서진 씨, 아이를. 그때 가게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긴 것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비친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 더 길어지고 있었으며 형체가 가까워질수록 도시락 가게 내부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본능적으로 하준을 향해 다가가며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정 씨, 아이를 데리고 뒤쪽 문으로 이동하십시오. 하지만 한미정은 제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에 비친 그 실루엣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게 정말 김전무입니까? 장도연의 이마가 굳게 접혔고 그는 서둘러 가게 문을 손으로 잡아 잠갔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밖은 이미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늦가을 저녁이었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창문에 부딪히며 불규칙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안은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긴 금속 파이프 같은 물체가 창문에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삼키며 하준을 품에 안았고 하준은 겁먹은 눈으로 엄마의 옷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모든 감각이 곤두선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놈이 미쳤군, 감히 나와 내 가족을. 그러나 서진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때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가게 안의 기척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림자가 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가더니 천천히 흔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잠금 장치가 버티는 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렸습니다. 손잡이가 점점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이서진은 아이를 꽉 안고 뒤쪽으로 물러나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엄마만 바라봐, 알겠니? 하준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엄마의 말대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한미정은 서진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빛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듯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정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가게 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쿵! 악랄한 힘이 실린 충격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장도연은 가게 한쪽 식자재 상자 아래 숨겨진 비상용 소화기를 꺼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직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제압하겠습니다. 도연은 손에 힘을 주며 소화기를 움켜쥐었고 어깨가 흔들릴 만큼 분노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 처음 봅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까지 모두를 지키려면 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엇인가 거대한 진실을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문이 드디어 열리려는 듯 하판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도연은 소화기를 들며 자세를 낮췄고 서진과 미정은 하준을 뒤쪽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문틈이 벌어졌고 어두운 골목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김전무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계십니까? 거친 숨을 내쉬며 달려온 이는 본사보안팀장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소화기가 털썩 떨어졌습니다. 팀장은 비에 흠뻑 젖은 채 급히 외쳤습니다. 김전무가 회장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추격 중인데 차 안에서 무언가를 난폭하게 부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을 부수고 있었다고 했소? 팀장은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아이 사진입니다. 하준군 사진을 찍고 부수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키며 하준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팀장이 말하려던 마지막 문장은 입술 끝에서 맺힌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왜 말을 멈추는 겁니까? 계속 말하시오. 팀장은 얼굴이 굳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전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팀장에게 향했습니다. 추격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누군가가 김전무 차에 미리 타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등줄기를 냉기가 타고 내려갔습니다. 누구요? 팀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집의 가사도우미였던 정 여사입니다. 미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 여사요? 그분이 왜? 정 여사는 장도연 가에서 15년을 일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민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은 눈을 감으며 덧붙였습니다. 정 여사는 7년 전 민서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장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의 죽음이 단순히 김전무 하나의 소행이 아니라는 말인가? 미정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죽기 전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진은 봉투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준은 엄마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위험했던 거야? 서진은 아이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응, 그렇지만 엄마가 지킬 거야. 절대로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하게.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 여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그때 가게 천장 너머에서 무언가 퍽 하고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서진은 순간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팀장은 즉시 권총을 꺼내들며 천장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누구냐? 나와. 그리고 천장에서 미세한 먼지가 떨어지며 누군가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소리. 장도연은 입술이 말라붙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가게 위층에 숨어 있습니다. 미정은 하준을 더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위층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리고 천장 한가운데에서 못 하나가 툭 하고 빠져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못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으로 누군가의 눈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떨어진 못 하나가 바닥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도시락 가게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못은 너무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소리가 던지는 공포는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보안팀장은 총구를 천장에 겨누며 낮게 외쳤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그러나 천장 위에서는 또 다른 드르륵 하는 기척이 들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넓은 몸집을 천장 내에서 억지로 이동시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진은 하준을 더 깊숙이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목소리를 낮춰 떨리는 속삭임을 했습니다. 하준아, 엄마 눈 똑바로 봐. 절대 소리 내지 말자, 알겠지? 하준은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며 엄마의 말대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봉투를 가슴에 껴안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누구일까요? 정여사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뿐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 담고 있었고, 그 감정이 미세한 떨림으로 말끝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천장 안에서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서서히 그 발소리가 가게 초입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장도연은 손에 쥐고 있던 소화기를 더 단단히 쥐며 숨을 천천히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천장 위로 이동해서 가게 출입문을 다시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보안팀장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먼지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감싸 안고 미정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도연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장 바로 밑까지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놈이 공격하려 하면 그 즉시. 장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 일부분이 찌지직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 씨,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장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정여사라면 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정여사. 그 이름은 미정에게도 도연에게도 오래된 가족의 일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키며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민서한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게 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요. 정여사는 항상 고지식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소. 아이들 위해 미역국 끓여주고 아플 때 밤새 지켜주던 사람이었소.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상황과 목적이 생기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의 일기에 적혀 있던 내용, 내 주변엔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을 난 믿지 않았소.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서진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고 싶지만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장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은 정 여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때 천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쿠당탕? 천장의 한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건조한 먼지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졌고 파편 조각들이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하준을 감싸고 바닥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보안팀장은 본능적으로 총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장도연은 소화기를 사선으로 들며 부서진 천장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사람은 늙은 여자가 아니라 낯선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눈빛이 완전히 공허하고 광기에 젖어 있었고 입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즉시 총을 겨누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그러나 남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늦었네요. 회장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기묘했으며 마치 오래된 증오를 간직한 사람이 마침내 목표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장도연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드디어 뵙네요. 이서진 씨. 서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우리 누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순간 장도연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배신? 서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 남자는 광기 어린 눈으로 웃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이미 7회나 지났으니까요. 장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7회? 그 숫자는 민서가 죽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남자 민서 씨 사고 당시 어딘가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남자는 그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있었죠. 그날 바로 그 현장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적?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떨렸습니다. 왜 저희를 지켜봤다는 겁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 아주 많이 컸네요. 서진은 반사적으로 하준을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 씨는 모르겠군요. 우리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떠나보냈는지. 서진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누나가 누구냐고요? 남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맞춰보시죠. 회장님 주변에 있던 아주 조용하고 선량한 여성 7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춘 사람. 미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 여사요? 남자는 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장도연의 손에서 소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제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 민서 씨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었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 진심이냐? 그럼요. 저는 그 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형님, 회장님이셨죠? 회장님이 누나를 얼마나 잔인하게 쫓아냈는지도. 미정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정 여사를 쫓아냈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겠죠. 그런 일은 윗선에서만 처리됐으니까요. 보안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전무. 대화의 모든 실타래는 다시 김전무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도연에게 고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죽던 날 제가 본 걸 말씀드릴까요? 장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말해. 남자는 미소를 멈추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적? 너무 길고 무거운 정적? 서진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서 씨는 살해된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전무가 몰던 차가 민서 씨 차를 들이받았고 그 뒤로 누나가 구조하려고 다가갔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나 역시 사라졌습니다. 장도연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미정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정 여사는 어디에 있지?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때 가게 밖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그리고 남자의 눈빛이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왔군요. 바로 다음 순간 가게 창문 밖으로 김전무가 든 쇠파이프가 창문을 내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연 회장님, 골수가 하준군과 99.8% 일치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장도연은 마치 심장이 멈춘 듯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한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흩어진 가게 안. 김전무는 창문 밖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진 남자는 여전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식 결과지가 담긴 봉투를 뜯었습니다. 흰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고 그 위에는 선명하게 찍힌 문장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유전적 직접 조부 관계 가능성 99.8%. 그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뜯어보듯 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목소리는 갈라졌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떠돌며 다시 종이에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 이서진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하주는 울음을 사귀느라 가쁘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정, 분노, 충격,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검사 결과는 누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손가락 끝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김전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마침 깨진 창문 너머에서 김전무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구두는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히려 승리감에 가까운 냉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다들 찾고 계십니다. 그는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으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김전무 첫 DNA 검사 그건. 김전무는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는 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회장님 외아들 민서 전무가 죽었을 때 이미 회사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여자와 아이가 후계자 자리를 노린다? 제가 그걸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 조작을 한 거냐? 그렇습니다. 김 전무는 담담했습니다. 회장님이 가문에 목숨 거는 성향이라는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약점을 제가 이용한 것입니다. 뭐라고? 처음 검사 결과지는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회장님께 보여드리면 그 아이는 후계자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는 끝입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들어 온 회사 구조도 끝이고 제가 갈아 넣은 모든 시간도 끝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미정이 떨리는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민서는 김 전무의 얼굴에 음영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민서 전무의 사고 역시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하준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김 전무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날 민서 전무는 그룹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산 중 일부가 제가 관리하던 비공식 계좌로 흘러간 걸 알아챘죠. 도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걸 내가? 맞습니다. 그는 담담했습니다. 전무님은 그날 회장님께 직접 증거를 가져오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참사를 이용했습니다. 회장님이 죄책감에 무너지는 걸 원했거든요. 모두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야 제가 회장님의 모든 결정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계자식이. 도연은 몸을 떨며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던 그의 걸음걸이에서 흔들림이 느껴졌고 눈에서는 붉은 핏발이 올라왔습니다. 김 전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장입니다. 하준이? 그 아이는 회장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일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금속 서류집이 장도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자까지 죽이려 했어. 그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흔들렸고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골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외쳤습니다. 도연 씨, 하지 마. 경찰이 왔어. 김 전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벌써? 이서진이 아이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도연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너는 죽어도 모자라. 그 순간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장도연 회장님? 장도연님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뺑소니, 사고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의 손에서 금속 서류집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쾅! 울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는 거의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김 전무는 이미 진술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고를 숨겼다는 것도. 가게 안은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칵. 도연은 그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정이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을 해 왜? 장도연은 마지막으로 이서진과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사죄와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 고생을. 하준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러나 장도연은 이미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30년간 군림한 재벌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무너진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물이 장도연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실려갔습니다. 가게 안은 무너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이서진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대로라면 아직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시작이라는 건데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전무 그 인간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미정이 눈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보안팀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김전무에게 비자금을 맡긴 진짜 사람. 그 사람이 이 판의 진짜 주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서로 다른 휴대폰 2대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띠링. 서진과 미정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보낸 이 알 수 없음. 문자 뒤에는 A-7 계획 가동이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보안팀장이 휴대폰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진짜가 움직입니다. 당신들 모두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문자 한 줄이 도시락 가게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도연의 체포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새로운 그림자가 발끝에 들이운 것입니다. 장도연이 검찰차에 실려 사라진 뒤 가게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온이 아니라 새로운 파국의 전조 같았습니다.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A-7 그게 뭐죠? 보안팀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김전무조차 손댈 수 없는 비밀 계좌 관리 체계입니다. 즉, 김전무 위에 있는 진짜 주인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서진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전무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는 장도연 회장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회사를 지배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빛을 잃었습니다. 누군데요, 도대체? 보안팀장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도연 회장의 형입니다. 장도연보다 먼저 후계자였지만 스캔들로 인해 자취를 감춘 사람 장도은입니다. 가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숨조차 크게 쉬면 안 되는 것 같은 긴장감이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공포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시락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를 챙겨 입은 흰머리가 섞인 60대 초반의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 세월을 버틴 사람 특유의 어둡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철수. 그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도훈 이사님. 이서진과 한미정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하주는 엄마 품속에서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장도훈은 천천히 이서진을 향했습니다. 동생이 방금 체포됐다는 소식 들었네. 덕분에 내가 손을 쓸 기회도 생겼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끝났다는 듯한 여유였습니다. 동생이 어떤 욕심을 부렸는지 나는 잘 알고 있지. 하지만 가문은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는 가문의 약점일 뿐이야. 하준이 엄마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미정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서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게 이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민서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장도은의 눈빛에 짧은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로 무표정해지며 말했습니다. 민서, 이미 죽은 아이의 감정은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 미정은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니요? 그 말 당신 입으로 다시 말해보세요. 장도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민서가 실수했고 도연도 실수했다. 가문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서진이 울먹이며 버텼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서. 장도은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장도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인가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우리 가문 밖에서 방치할 수는 없지.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장도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엄마는 가문에서 나가게 하지. 민서의 흔적은 정리하는 게 좋을 테니까. 미정이 앞으로 뛰어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당신들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숨기고 지우고 버리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장도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문이란 건 가문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미정이 말을 잘랐습니다. 가게 내부의 공기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엄마 품 안에서 울던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작은 목소리는 기묘하게도 이 공간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엄마랑 할머니랑 나 지키는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적? 장도은의 표정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준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하준이 울먹이며 뒤로 숨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 말에 장도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은은 한 걸음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미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서도 서진 씨도 하준이도 당신이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도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사람처럼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군. 그 말은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30년 넘게 눌러온 고통과 후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도은은 손을 들어보안 팀장에게 검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엔 민서가 죽기 전에 모아둔 모든 자료가 들어있다. 그 아이는 나를 마지막까지 경계했다. USB는 묵직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받았습니다. 장도은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도연처럼 나도 죗값을 치르겠다. 미정이 가만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그는 하준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내 조카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6개월 후 장도연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남겼습니다. 장도은은 모든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했고 자수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서진과 하주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미정과 함께 작은 도시락 가게를 지키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보안팀장은 장도연의 모든 재단을 정리하고 하준의 교육과 생활을 평생 책임지는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하준이 어느새 초등학교에서 전교대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미정, 서진, 하준은 민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준이 상장을 무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또 상 탔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할머니랑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무덤 앞에 들꽃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햇빛이 하준의 작은 등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가문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은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아이 하나를 지키며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장도연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든 당신 곁에도 그런 따뜻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이야기에 계속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살짝 어루만져 드릴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